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HD 현대건설 기계로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게 될 리서치 팀 이시열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건설 기계는 중대형 건설 기계와 소형 건설 기계로 나뉩니다. 중대형 건설 기계의 경우 건축,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와 광산 개발 및 채굴의 수출이 나옵니다. 주로 도시화율이 낮은 신흥국을 위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소형 건설 기계의 경우 보수 중심의 소형 공사, 도시 재생 사업 및 생활형 SOC에 대응하여 매출이 나옵니다. 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북미와 유럽과 같은 선진국 향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건설 기계 산업의 경쟁력에는 딜러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 채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품질에 대한 신뢰도, 내구성, AS 용이성 등을 고려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신규 업체의 진입 난이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양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 대수 5개년 추이를 보시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지자 2021년 건설기계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판매 대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산업 점유율입니다. 세계 건설기계 업체 점유율은 그래프와 같이 소수 업체들이 독과점을 이루기보다 여러 기존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광산채굴,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앞서 언급했던 경쟁력들을 얼마나 건설기계 기업이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건설 경기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예상 집행은 2023년 건설기계 기업들의 북미향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도 예산이 집행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건설기계 점유율 1위 기업인 캐터필러의 2023년 실적을 통해 북미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국가별 건설 투자 동향이나 국가 인프라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한 산업 분석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진행될 투자 포인트에서는 건설 기계 산업의 업황을 좌우할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저는 투자 포인트로 인도 인프라 투자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투자 포인트는 건설기계 섹터를 공부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섹터의 주가를 보면 이 두 투자 포인트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투자 포인트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구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서 왜 이 투자 포인트가 실현될 수 있는가,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장 맥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미중 패권 분쟁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2020년대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임금이 많이 드는 생산시설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졌는데 이때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은 생산 설비를 위한
중국에게 생산 설비를 위한 자금 조달과 소비 시장을 제공하였고, 중국은 미국에게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이 둘의 윈윈 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미중 패권 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게 중국을 대신해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줄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해졌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생산 기지 시설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인도로의 투자 자금 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시 자금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동안 인도의 증시는 2020년 저점 대비해서 18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FDI 외국인 직접 투자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대중국 FDI는 2022년 대비해서 82% 감소하였고, 이는 1993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도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FDI가 감소하였지만, 이는 2010년에서 2019년 평균치 대비해서 5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외국 기업의 인도 투자 현황입니다. 구글, 메타, 인텔, 월마트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대만의 폭스콘, 일본의 도요타 등이 인도로 생산 설비 이전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의 아이폰 생산량 의존도가 95%에 달했는데,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애플은 194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량을 35%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성장 요인을 이야기해 보았다면, 지금부턴 성장에 대한 인도 내부적인 요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인구 구조가 주는 시사점입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인구 1위의 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빼앗아왔습니다. 노동 인력은 8.5억 명으로 총 인구의 63.6%를 차지합니다. 이 중 50%가 27세의 젊은 인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양 인구에 비해 생산 인구가 많아질 예정이라는 사실과 젊은 세대의 인구는 노동 인구와 소비 인구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고 8억 명에 달하는 노동 인구가 중국을 대체할 노동시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과 소비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GDP 증가가 폭발적인 내수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의 인구 구조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구의 팽창과 부족한 일자리는 혁명과 내전을 야기시키며 정치적 불안심화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인도의 청년 인구 팽창은 정부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 커다란 미션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인도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인도의 2차, 3차 산업 종사자 수에 비해 1차 산업의 종사자 수가 50% 비중으로 가장 많은 반면 1차 산업의 GDP 기여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를 야기하고 인도의 청년층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2차 산업의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도의 2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인도의 물류 비용은 2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도시화율은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 고용의 기회, 그리고 병원, 교통, 교육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인도의 도시화율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에 따라 인도 정부는 꾸준히 캐펙스 투자를 증가시켜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캐펙스에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024년 책정된 예산은 10조 루피로 약 16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건설기계와 관련 섹터인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투자되는 금액은 3조 루피로 이 중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인도 총선에서 모디의 3년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총선으로 인한 정책적 불안정성 해소 이후 모디 정권은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인프라 확산으로 인한 제조업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이런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건설기계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저는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수물자 지원입니다. 애초에 러시아의 전쟁 전 시나리오는 빠르게 목표 영토를 확보한 뒤 종전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오래 유지했을 때 얻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군사력 약화, 러시아의 강점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 약화, 러시아가 잃은 에너지 점유율 미국 흡수, 러시아와 근접한 유럽의 중립국들에 대한 나토 영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재 이루어졌고 전쟁을 유지했을 때 얻게 될 편익이 감소하였기에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원치 않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마지막 스텝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방산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러시아는 동결 자산을 재건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고, 미국은 이를 통해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동결 러시아 자산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계속 동결한다는 발표 이후로 동결 자산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필요한 돈은 총 4,100억 달러로 하나 55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건설기계 섹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 도로, 철도, 산업사업 부문에 필요한 돈은 2,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모회사인 현대사이트솔루션은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부 차관이 재건사업 논의를 위해 동사의 울산 캠퍼스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이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국내 건설기계 3사라고 불리우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 밥켓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HD 현대건설기계를 투자 기업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언급했던 인도 시장에서 건설기계 점유율 17.5%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17년 동안 쌓아온 영업망과 브랜드 이미지,
현지 생산 판매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던 우크라이나에선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모회사인 현대사이트 솔루션이 우크라이나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딜러망과 서비스망도 구축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HD 현대건설기계를 투자 기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는 건설기계 80%, 산업차량 11%, AS 8.28%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사의 PF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국내보단 글로벌 건설 경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국내와 중국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북미향 실적이 동사의 매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공장 가동률은 94.27%로 전년도인 2022년 66.65% 대비하여 3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브라질 공장 가동률의 경우 29%로 전년도 대비 30% 하락하였습니다. 브라질 가동률의 경우 금리 인하 이후 인프라 투자와 광산 수요 회복에 힘입어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동사의 주주 환원책 발표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동사의 배당 자사주 소각 성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23년 지배주 순이익의 31%에 달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였고 2024년 순이익의 4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고려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고금리로 인한 건설 경기 위축입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를 통해 해소될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2023년 호실적을 견인한 북미향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이는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인해 건설기계에 대한 강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 1번 구간에서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인한 북미향 실적 향상을 반영하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분기 동사는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고 이는 피크아웃 우려, 고금리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우려, 9월에서 10월 말까지 이어졌던 코스피 증시 조정장을 통해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피크아웃 우려에도 북미 건설기계 수요는 견조하고 다가오는 금리 인하와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두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두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미국 인프라로 인한 모멘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는 부진했던 브라질과 중국 건설기계 실적을 중국의 건설기계 실적 턴어라운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봉 181선 부근에서 지지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최적의 매수 기회는 181선 부근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사이드는 최소 1번 구간에서
상승했던 93,000원 부근 이상을 두고 있고 플러스 알파를 취할지는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권유드립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넓은 부지,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 산업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투자된 자산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치평가 요소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타깃 프라이스 산출 근거는 PBR을 통한 비교군과의 상대가치 평가를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은 북미, 인도의 매출 상승을 고금리로 인해 그 밖의 지역 매출 하락이 상쇄할 것이라 전망입니다. 2025년은 2024년 예정된 금리 인하와 미국, 인도 등 슈퍼선거의 해를 마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과 공급망 재편을 위해 본격적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의 모멘텀이 20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BR 비교군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PBR 비교군은 투자 전략에서 설명하였던 대로 미국향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던 2023년 7월 동사 PBR을 설정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반영되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타겟 PBR은 1.07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59%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장기적으로 인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공급망 재편, 이로 인한 원자재 수요가 2007년, 2010년 중국의 캐펙스 증가와 미국 주택 수요로 인한 건설기계 상승 사이클 수준을 재현할 경우로 선정하였습니다. 2007년과 2010년 동사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었던 관계로 형제회사인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당시 PBR 평균 3.9를 타깃 PBR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482%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